자,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몇 가지 좀 안내 사항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2020년, 지금 오늘 촬영 날짜가 12월 17일입니다. 현재로는 지금 2.5단계 상황입니다. 지금으로는 이제 대면 수업을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확진자 수가 1000명 가까이 늘면서 수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그 기준은 2.5단계 기준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업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3단계가 이제 발표가 될 경우에는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3단계 수업에서 이제 혹여나 문제가 발생할 시에 좀 뒷감당이 안 될 수준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3단계가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한 게 교재를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서 언제든지 바로 이번 주에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더라도 바로 아이패드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군대 문제가 남았는데요. 자, 제가 이제 2021년 기준으로 25살이 되면서 이제는 공익을 이제 시작을 이제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제가 수능과 최대한 거리가 먼 1월 달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간 훈련소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4일 이후에는 이제 아동 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2년간의 시간을 이제 보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3주간에는 과연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수학, 과학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학 수업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문제를 풀어온 거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이제 해설 강의가 될 예정이어서 제가 뭐 질문할 내용을 어떻게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전 문항을 해설하기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균관대학교 반도체학과에 이제 재학 중인 선생님께서 총 6회 수업이겠죠. 주 2회 수업이니까 6회 수업을 맡아서 제가 이제 짜놓은 커리큘럼 내지 이제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줄 예정입니다. 자, 과학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 메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전에 이제 온라인 강의를 제작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3주간의 강의를 다 애들한테 보내주고 제가 가게 되면 뭐 마지막 주에 3개를 다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 시간에 수강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전 강의이지만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훈련소에서 제가 실시간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으니 여기에는 이제 보조 선생님께서 줌을 통해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고 제가 사전 강의를 촬영한 것을 이제 플레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수업 중간에 시간을 재고 테스트를 보고 채점까지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여나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제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서 학생들의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보조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Q&A 선생님을 모셔서 제가 학생들에게 사전에 저희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질문이 있으면 이 선생님께 해라 이런 식으로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수학은 이제 다른 강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6회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고 과학은 제가 수업을 하지만 보조 선생님께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3 커리큘럼이 이제 중요한 고3 커리큘럼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PPT 보시면서 수업 교재가 어떤 교재며 그다음에 각 시기별로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수강생 수가 많은 생명과학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을 기준으로 시즌을 4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이전에는, 그러니까 겨울방학부터 3월 모의고사 이전까지는 최근 7개년 평가원 기출을 1차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 워크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빅킬러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타임어택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 모의고사부터 6월 모의고사 사이에는 이제 수특 교재랑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이 아닌 이제 N제 시중 사설 문제를 170문항 정도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빅킬러 타임어택은 이제 매주 한 10분 정도 시간을 재고 빠르게 쉬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3에서는 수능 완성 교재랑 그 다음에 전에 풀던 N제보다는 더 어려운 최고난도 N제를 135문항 정도 풀이할 예정이고, 워크북으로부터는 이젠 기출을 한 번 더 분석하는 2차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9월 모의고사랑 수능 사이에서는 그 해, 그러니까 2022년도에 봤던 3, 4, 6, 7, 9, 10, 그러니까 이렇게 모의고사가 이제 매월 거의 있을 예정인데, 그걸 이제 다시 한번 프린트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고, 또 매주 이제 사설 모의고사로 테스트를 보고 그거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사설 모의고사를 이제 물음표라고 이제 지정을 해놓은 이유는, 사설 모의고사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그 각 모의고사별로 난이도도 정말 다양한데, 그 해의 학생들의 이제 그 성적 분포를 좀 보고 딱 적절한 난이도를 선택을 해서 모의고사를 봐야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물음표를 해놓고 추후에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생명과학 최근 3개년 등급 컷이 나옵니다. 자, 제가 아래다 적어놨듯이 이제 생명과학 1은 응시생 수가 많아져서 이제 그 골고루 분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난이도를 점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간 만큼 등급 컷도 화학이나 물리에 비해서는 좀 낮은 상태고, 난이도는 생각보다 논리적인 그런 과정이 되게 복잡하게 연결된 문제들이 많아서 좀 어려울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화학 커리큘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제 생명과학처럼 3월, 6월, 9월 수능 이 4번의 시험을 기준으로 시즌 1, 2, 3, 4로 나눴고요. 자, 시즌 1에서는 이제 기출을 1차적으로 분석을 하고 워크북을 통해서 어렵지 않은 빅킬러 문제를 좀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진행을 해서 이제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시즌 2에서는 이제 수특 교재랑 이제 킬러 N제, 얘는 좀 사설 문제 중에 좀 쉬운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으로 빅킬러 타임어택을 시즌 1에 이어서 쭉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시즌 3에서는 이제 수능 완성 교재랑 좀 최고난도 N제, 앞서 풀었던 N제보다는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200문항 정도 풀고, 그 다음 워크북으로는 기출을 한 번 더 이제 2차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4에서는 그 해에 봤던 모의고사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 매주 사설 모의고사 테스트가 있고 해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학 또한 아직 제가 교재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가 내년 학생들의 이제 성적을 좀 보고 그에 맞는 난이도를 적절하게 좀 선택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화학 최근 3개년 등급 컷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47점 정도로 해서 좀 높죠. 화학 응시생 수가 적어지면서 이젠 국가 차원에서도 난이도를 조금씩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젠 아무래도 난이도는 크게 높진 않은데 이제 등급 컷이 높으니까 이제 다마권 하나 틀려야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3 이과 수학 커리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또한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을 기준으로 시즌을 4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모의고사 이전에는 수원 심화 개념과 기출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이과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선택 과목의 기본서를 보고 또 수투, EBS 수특을 통해서 이 모든 과목을 조금씩이라도 좀 이렇게 복습하고 진도로 나가는 게 아무래도 수능을 준비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즌2에서는 수투의 이제 심화 개념 기출 문제를 보고 또 선택 과목에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1과 선택 과목에 대한 수특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자, 시즌3에서는 선택 과목 심화 개념 기출 문제를 보고 수능 완성은 한 권으로 나와요. 그래서 수원, 수투, 선택 과목이 한 권으로 나올 거니까 그걸 이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2019년에서 2021년도 기출을 좀 모의고사 형태로 좀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즌4에서는 이제 2017에서 2018 기출을 이제 교육과정 개편에 맞는 문항들을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고 이때도 사설 모의고사로 마지막 대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학생들이 이제 고3 성적을 보고 그에 맞는 사설 모의고사를 선택할 예정이라 일단 현재로서는 물음표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과 수학 최근 3개년 등급 컷을 보시면 3번 다 1등급 컷은 92인데 지금 보시면 2등급, 3등급 컷들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젠 19번이나 20번, 28번 문항 등의 이제 킬러 문제가 아닌 좀 중킬러 문항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 29, 30이 아닌 중킬러 문항도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과 수학 커리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과 수학 또한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을 기준으로 시즌을 4개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이전에는 수학 1 심화 개념 기출문제, 그 다음에 수학 2 수특, 그 다음에 경우의 수와 확률까지의 심화 개념을 볼 거고요. 시즌2에서는 이제 수학 2의 심화 개념 기출문제를 보면서 그 다음에 수원, 그 다음에 경우의 수 확률의 수특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즌1에서 봤던 그 확률과 통계 체계의 뒷부분인 통계의 심화 개념을 볼 예정입니다. 자, 시즌3에서는 이제 통계 수능 특강을 보고 EBS 수능 완성이 이제 한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원, 수투, 확통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최근 기출의 모의고사를 이제 교육과정 개편된 거에 맞는 범위로 해서 재구성된 교재를 볼 예정입니다. 자, 시즌4에서는 2017, 2018 기출 모의고사를 이제 분석할 예정이고 이때는 사설 모의고사를 매주 보면서 시간 안배 훈련을 하는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물음표로 해놓은 이유가 학생들의 이제 성적을 한번 보고 그에 맞는 사설 모의고사 난이도를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라 현재로서는 물음표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최근 3개년 등급 컷을 문과 수학을 보시면 1컷은 88, 84, 88이에요. 그래서 뭐 3개나 4개 정도 틀리면 1등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2컷 같은 경우는 그와 큰 차이는 없으나 3컷부터는 좀 확 내려가는 느낌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 수학은 이과 수학에 비해서는 확실히 공부할 양도 적고 등급 컷도 낮지만 뭐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커리큘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3 커리큘럼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2021년 마지막 고3이죠. 이제 고3 시기를 어떻게 이제 보내야 되는가 이제 학생들도 고민일 것이고 이제 저도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까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배운 학생들은 저와 이제 만 2년 정도를 같이 배웠고 그 다음에 뭐 짧게 배운 친구들은 만 1년 정도 같이 배운 친구들인데 마지막 결실을 맺는 게 이제 고3이고 이제 고3은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 또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1점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저도 고민하고 학생들도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돼서 뭔가를 계획을 해서 성취해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웃으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고3 커리큘럼 및 안내사항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